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올해는 참 조용하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은 자전거를 타러 갔고, 아빠랑 저는 집에서 독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려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당 윤여헌의 공주 이야기, 공주문화원에서 편찬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음, 월당 윤여헌. 저도 공주에 살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씩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주의 보물 월당 윤여헌 선생님을 칭송하며 들어가는 글 최창석, 현재 공주문화원 원장님이십니다. 공주를 지극히도 사랑하시어 전공인 법학보다도 향토 연구를 더 많이 하신 월당 윤여헌 선생님을 찬양하는 명사는 다양하다. 공주의 대표적 시인인 나태주 전 공주문화원장은 공주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했고, 김광섭 특급뉴스 대표는 살아있는 공주의 박물관이라 불렀다. 또 공주대학교 학장을 지내신 서현 이화영 선생님은 이분을 공주의 지성 1호라고 호칭하였다. 나는 이분을 공주의 보물 1호라 부르고 싶다. 내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국어 선생님으로 양주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시인이며 국문학자로 향가 연구 등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선생은 자신 스스로를 조선 최고의 천재, 국보 1호라고 자랑했다고 한다. 술을 좋아하는 그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탔을 때는 택시기사에게 조선 국보 1호 같았으니 조심해 운전하시오 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양주동 선생 못지않게 5개 국어에 능통하고 법학자이며 향토학자이신 월당 선생님은 공주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며 어른이시고, 또 공주에 대해 많은 것을 연구하고 알고 계시는 진짜 공주의 보물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선생님을 알게 된 것도 꽤나 오래전의 일이다. 물론 가까이 뵙지는 못하고 먼발치에서 배웠지만 말이다. 내가 공주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967년쯤이다. 나와 같은 학급의 급으로 김진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논산의 시골 부잣집 아들로 공주로 유학을 왔는데, 그 친구의 하숙집이 윤여헌 선생님 댁이었다. 당시도 선생님의 댁은 지금 사시는 곳으로 현재의 도로명 주소로는 공고담길 29-3으로 공주고등학교와는 담벼락을 하나 두고 있는 지근거리였다. 어떻게 대학 교수님이 하숙을 쳤을까? 의아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당시는 모든 국민이 먹고 살기 극히 어려운 시기였다. 대학 교수나 선생님 공무원들의 봉급이 시쳇말로 쥐꼬리만한 시절이었다. 그래서 공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분의 방을 이용하여 하숙 또는 자취생을 두었다. 아마 김진구라는 친구의 부모님이 부자다 보니 공주고등학교 근처에 대학 교수님의 집을 하숙으로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친구의 하숙방을 놀러 갔을 때 한두 번 배웠고, 물론 그때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지는 않았다. 그 뒤 1970년 공주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선생님은 사회교육과 교수님이었다. 사회과 학생은 30명, 역사교육 전공 10명, 일반사회 전공 10명, 지리교육 전공 10명으로 구분되었다. 당시는 2학년부터 전공이 갈리기 때문에 불행히도 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 1980년대 내가 탄천중학교 교사 시절의 이야기다. 그 당시 공주 지역의 교수, 의사, 교사, 공무원들 중 수석과 난초, 그리고 분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무회라는 동호인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던 중 당시 모임의 고문으로 월당 선생님을 모신 적이 있다. 당시 선생님은 대학 강의뿐 아니라 향토사도 연구하시면서 음악도 좋아하시고 수석, 난초도 좋아하시어 당시 의료원 앞 늘봄 꽃집에도 자주 들리셨다. 2016년 12월쯤이다. 옛날 사무회를 같이 하던 동일표고사의 이동일과 선생님을 모시고 점심 대접을 한 후 효심공원을 찾았다. 11월에 효심공원이 준공되었으니 효심공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 처음 만들어진 효심공원을 보신 선생님은 효의 고장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 일들을 했다고 무척 기뻐하셨다.
효자 상덕 이야기, 국고객 이야기, 옥룡동에서 살던 한국 최초의 한국은행 총재를 했던 분의 집터 이야기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 선생님의 연세를 헤아려 보니 88세, 미수의 연세인데 너무도 기억력이 좋아 나는 깜짝깜짝 놀랐다. 언젠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공지에 관한 지식 모두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차로 선생님을 모셔다 드린 기억이 있다. 2017년 필자가 문화원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우리 문화원의 고문이신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른다. 그 뒤 일반사회과를 나오신 임성묵 선생님과 함께 한두 차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공주에 대한 많은 지식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하시고 가야 할 터인데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2019년 들어와서 자꾸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선생님이 많이 편치 않으시다는 것이다. 지병인 황반변증으로 시력이 안 좋은 것은 말할 것 없고 노쇠암으로 병원을 자주 가신다고 한다.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바빠졌다. 내가 생각했던 교수님으로부터 공주와 향토에 대한 전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여간 걱정이 크지 않았다. 여하튼 임성목 선생님과 문화원 회원 몇 분이 공주의료원에 위문을 갔는데 몸은 많이 쇠약하였으나 정신은 아직도 초롱초롱한 것이었다. 우리가 간 뜻을 말씀드리고 구슬로 공주에 대해 아시는 것을 추가로 전해주실 것을 말씀드렸더니 내 건강이 그걸 감당할까 하시며 자신이 없어 하신다. 문화원에 돌아와서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는 나름대로 결심을 하였다. 지금의 선생님의 건강을 볼 때 2016년 선생님이 쓰신 고도 공주를 다시 본다 라는 책의 내용에서 더 추가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의 책을 몇 차례 읽어보았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공주에 대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문을 번역해서 쓰시다 보니 어려운 말들이 많아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것이 흠이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정하기를 선생님의 책 고도 공주를 다시 본다와 월당 산문집 그리고 웅진문화에 실린 선생님의 글을 중심으로 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쉽게 기술하여 보급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마침 양서출판 지원 사업으로 나온 경비가 있어 그 경비의 일부분을 쓰기로 시청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 협의를 끝내고 집필진을 섭외하였다. 집필진은 주로 공주의 향토사에 조예가 깊고 그동안 윤 교수님과 같이 활동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필자와 이일주, 김정수 공주대학교 교수님, 장길수 전직 사회선생님, 그리고 교수님과 같이 현장을 다니며 취재 활동을 했던 김광섭 특급뉴스, 신용희 금강뉴스, 오희숙 파워뉴스 대표님이며 임성묵 문화원 회원님이 중간에서 선생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구술, 체록 등에 협조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초본이 완성된 후 2019년 12월 4일 마침 선생님의 건강이 호전되어 편집위원들과 같이 선생님 댁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고 대략의 책 내용을 설명드린 뒤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생애 선생님은 1928년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에서 부 유근석철과 모 덕수이 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4살의 어린 나이에 공주시내 봉황동으로 이사를 하였으니 덕지, 고향의 생각은 거의 없고 공주 시내에서 자란 기억만 있다는 것이 그분의 증언이다. 가정이 대체로 넉넉한 편이라 부친께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읍내로 나오셨고 5, 6세 때 공주 유치원에도 다니셨는데 당시의 상황을 보건대 일반인들은 소학교도 가기 어려운 상황에 유치원까지 다니셨으니 부친의 재력과 교육열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1937년 4월 1일 본정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소학교를 마치고 1943년 공주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선생님이 중3학년 때인 1945년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해방 후 학제 개편에 의해 3년제 고급 중학교를 이수한다. 1949년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여 입학하였는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당시의 서울법대는 전국의 수재들이나 들어간 한국 최고의 대학이었다. 대학 시절 6.25 전쟁의 소용돌이가 친다.
서울 연지동에서 하숙생활로 대학을 다니던 중 전쟁 발발 3일 후인 28일 저녁 간신히 남행열차를 타고 조치원까지 왔는데 선생님이 탄 차가 남행하는 마지막 열차로 28일 밤에 철교가 폭파되었다고 하니 당시 운이 엄청 좋았던 것이다. 전쟁 중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학창 생활을 보내다 1953년 3월 서울법대를 졸업하게 된다. 1954년 6월 16일 공주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교편을 잡으셨고 55년에는 공주대학교의 시간 강사로 출강하신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화의 바람이 불자 전국 교원 노조가 생겨나고 선생님도 교원 노조 충남부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61년 5.16으로 전국이 반전되자 선생님은 1년간 해직으로 아픔을 겪게 된다. 아마도 법학도로서의 민주적 신념이 교원 노조 활동이라는 현실 참여로 나타난 것 같다. 1988년 공주대학의 교수협의회가 결성되자 당시 원로 교수였던 선생님은 교수협의회보 창간호에 다음과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을 피력하였다. 민주화란 다원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우선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화는 독선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표출과 비판을 거쳐 타협을 이룩될 때 참여의 폭도 넓힐 수 있고 책임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1962년 논산여고로 복직하셨다가 1964년 공주사범대학교 사회교육과로 전임 강사로 정식 대학 교수의 길을 가시게 된다. 마침 그 해에 사회교육과 신설이 되어 법학 전공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994년 정년 퇴임 시까지 공주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한 기간이 31년이 된다. 그 기간 선생님은 법학 교수로 모범적인 교육의 길을 가셨고 그때 쓰신 논문들은 위헌심사제, 그 비교사적 고찰, 위헌법령 심사의 재기술, 정치자금 규제법에 대한 고찰 등으로 본 업무인 법학 연구에 열심히셨고 사범대학 본연의 업무인 중등교사 양성 업무에 매진하셨다. 이러한 법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선생님은 공주대학교 재직 기간 중 다양한 보직을 맡아 대학에 봉사하였는데 도서관장, 교원연수원장,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백제문화연구소장, 교무처장 등을 맡으셨다. 특히 1980년대 50 시절에 무려 7년간이나 대학 신문사의 주간을 맡아 현명하게 대학 문화를 잘 이끄셨고 그뿐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하셨다는 평이다. 대학에서 퇴직을 하시고는 지역의 향토에 대한 지극한 애착심으로 향토사에 전념하셨고 공주를 위해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공주 사랑의 길을 걸으셨다. 선생님께서 이제 취미를 가지셨던 것과 재능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선생님의 향토문화 연구회 활동 내용도 백제문화 학자로서 향토사 연구하신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창석 원장님께서 글 쓰신 것 중에 마무리하는 글. 선생님의 선비다운 정신은 세간의 표창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다. 그로 인해 40년의 교직 생활 동안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직장의 장기 근속 표창이나 퇴직 시 받는 훈장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상이 없다. 그러나 선생님의 향토 연구에 대한 공로는 낭중지추라는 말처럼 보이려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쉬이 알아보아 1992년 충청남도 문화상을 받게 되고 2012년에는 지방기록물 연구 및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다. 선생님의 기록관리물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향토 연구회를 통한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시어 공주의 후학들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 책자가 공주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혀 공주 향토 연구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월당과 함께하는 공주 역사 기획 공산성내 유적 왕궁지 웅진성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왕궁지인데 무령왕비의 지성문을 보면 개장하여
현 무령왕릉의 안치됨을 알 수 있는 바 지성문 중, 즉 유지는 방위로서 서쪽을 나타내고 그 기준은 궁성에서 본 서쪽에 해당된다. 그런데 왕궁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공산성, 공북루, 동남부 아래 언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설은 현 쌍수정 아래 광장이라는 설이다. 임류각지, 삼국사기 동성왕조에 보면 22년 봄에 궁의 동쪽에 임류각을 지었는데 높이가 5장이요, 5장이요. 연못을 파고 진귀한 조수를 길렀고 신하가 가나자 듣지 않고 또 가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 궁궐문을 닫았다라고 기록이 있다. 그런데 궁의 동쪽은 결국 왕궁지가 확정되어야만 임류각지를 비정할 수 있는 바, 왕궁지의 논의에 따라 이것도 첫 번째 설, 옥녀봉과 산성 사이의 협곡 금강변이고, 두 번째 설은 현재 임류각터이다. 이곳에서 임류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다. 광목루, 조선시대의 중문의 문루인 계상루를 옮겨다 놓은 것이다. 데라우치 총독이 공주 방문했을 때 웅심각으로 명명하였는데 해방 후 김구 이시영 선생이 이곳에 올라 광복루로 개칭하였다. 공북루, 1602년 관찰사 유근이 지었다. 유근은 그의 시에서 중국의 소동파는 적벽강에서 놀았는데 지금 나는 창벽에서 논다라고 읊었다. 61년 후 이손 오정회가 쓴 중수기가 있다. 쌍수정, 이곳에서 인조 임금이 헌괴례를 행한 것을 기념하여 1735년 관찰사 이수왕이 창건했다고 한다. 사적비, 1709년 관찰사 이선부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인조의 공주파천 경위를 적었다. 끝부분에 성의 동남에 우물이 있어 수량이 적더니 수레가 머무른 후부터는 물이 넘치고 라는 내용이 있다. 이 우물은 진남로 밖 서편에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진남로, 1602년 관찰사 유근이 건립했으며 1947년 장마에 허물어진 것을 국민이 모금하여 중건했다. 누각의 좌우에는 낙낙장송과 괴목의 녹음이 우거져 여름에는 두 줄 쌍감으로 꾀꼬리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즐기만 하다. 영운사, 공산지에 의하면 세조 3년에 창건했고 광해 8년에 승장을 두어 전국 사찰을 통괄했다고 적고 있다. 한편 1784년 화재로 책판이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언제 재건했는지 사기가 없어 알 수 없다. 명국 삼장비, 공산성에는 1599년에 건립된 명나라 장군 3명에 대한 송덕비가 있다. 너무 오래되어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1713년에 다시 세웠다. 순영 중군, 중영지, 공북루 서쪽 산 밑에 있었다. 조선조 때 각도에 한 명씩 배치한 외관직이다. 가명읍지에 보면 1758년 병주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왕의 재가를 얻어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관찰사를 도와 도내 군사 사무를 관장했으며 공주 중군은 특히 1703년부터 산성 수호의 특별 임무가 부여되었다. 후대에 와서 국가의 창고에 관한 사무를 견유했다. 사창지, 공세창지, 구금곡연탄, 북쪽 공산성 기슭에 공세창의 건물이 있던 터가 있었다. 1910년 7월 16일, 7월 26일 도립공주 농림학교가 이곳에 개교되었는데 충남 최초의 농업교육기관이었다. 이 학교는 1922년에 예산으로 이전되어 예산농업학교로, 그 후 예산농전으로, 현재는 공주대 예산캠퍼스로 발전하였다. 정지산 백제유적, 정지산 백제유적은 공주시 금성동 산 2-1번지 무령왕릉이 자리한 언덕이 금강에 있다운 북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1996년 백제 문화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공주 부여관 백제 큰길 건설 공사 중 해발 57m 내외의 정지산 정상부와 비탈면 일부에서 조사됐다.
이 산등성이의 맨 윗부분은 약 800평 정도의 평탄한 땅으로 이루어졌고 동쪽 비탈은 절벽으로 금강에 이어졌으며 남북 비탈면은 경사도 60도 내외의 급비탈을 이루고 있다. 유적은 대부분 백제가 웅진에 수도를 두었던 시기에 건물자리와 국가의 제사 의례를 거행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며 일부 사비 도읍 시기의 무덤과 통일신라 및 고구려 시대의 무덤 등이 조사됐다. 소종평과 웅진 도덕부 취리산, 공주 취리산 백제시대의 절터, 수원사지. 그 다음에 충청가명의 역사와 유적. 본 내용은 공주 소재 충청가명의 역사와 유적을 고찰한 것으로 공주 충청가명의 설치 과정, 위치, 건물, 행정기구 등이 상세히 조사되었다. 도내 2개 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충청감사의 순행로와 충청가명 건물 배치도도 조사되었다. 가명은 감사가 소재하는 읍 또는 그 도의 본영을 말한다. 가명은 감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양계와 홀로 부임하는 남부 육도가 사정이 서로 달랐다. 양계는 후기의 팔도 가명처럼 관하시설을 갖추었지만 남도의 6개 또는 단지 도정을 종합하는 중심지 또는 감사가 도내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순력할 때 일시 휴식처로 존재하였다. 임기 1년간 도내의 여러 읍을 항상 순력하여야 하는 육도의 가명은 17세기 이후처럼 도내의 중앙에 위치할 필요도 없었다. 공주는 그 지형과 지세가 북으로는 차령산맥과 금강이 가로막고 남으로는 계룡산으로 비롯하여 시가지 주변이 300m 고지로 둘러싸이는 천연의 요새이다. 그리고 서울과 호남을 잇는 가장 가까운 육로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목사를 견임하고 새로 부임한 감사 유구는 시급한 과제로 공주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때문에 유구는 산성의 수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여겨 1596년부터 시작하여 1602년 충청감사로 재임되면서 완성하게 된다. 가명의 위치. 충청가명이 충주에서 공주로 옮겨진 까닭이 서울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였기 때문임은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부임 1년 후, 즉 1603년에 산성을 축성하고 이곳에 충청가명을 옮김으로써 공주는 방어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셈이다. 그런데 산성 안에 가명이 위치한 것은 전쟁 때라면 몰라도 평상시에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가명 이전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는데 그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영은 대천변에 있기 때문에 장마철마다 번번이 범람하고 피양당에 옮겨서 다스릴 수밖에 없어 비로소 이 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편리함을 내세워 지경의 서쪽 봉황산 아래에 옮길 것을 청하였다. 산성 가명 전기 1603년에서 1604년 구가명 1604년에서 1645년 산성 가명 후기 1646년에서 1652년 와 이렇게 해서 1707년에서 1932년, 170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 신가명기가 이루어졌네요. 신가명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사대부고 일대를 말한다. 이곳에 자리한 충청가명은 이후 1932년 대전으로 도청 이전될 때까지 200여 년간 충청도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신축에 가까운 복원을 한 구형을 버리고 불과 50여 만에 이곳을 옮긴 까닭은 공주 가명읍지에 수록된 허지감사의 선화당 이건기를 통하여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추정되는 걸로 나오고
체크해 나왔습니다. 공주목, 민혁청에 대하여 절목으로 살펴본 세금북과의 민혁청의 운영. 민혁청은 채금민혁지소라고 했다. 백성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한 기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운영하여 관청의 수요를 지원하던 곳이다. 그리고 민혁청의 절목은 민혁청의 운영 지침인데 특히 기금 마련의 방법과 기금 사용에 관하여 세심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주목의 민혁청이 만들어진 것은 1716년이다. 그 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1801년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 지금부터 제시하는 절목이다. 이 절목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절목의 개정 동기, 지출 내역을 통해서 18, 19세기 초에 약 100년 이상 공주 지역의 세무와 지방행정의 업무 내용을 일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목이 모든 궁금증을 밝혀주는 것은 아니지만 금강부교가 진상 약재 첨가 등의 기록을 보아 지방만의 특유한 지원 업무나 예산 집행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기록되어 사료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이후 관찰사는 머무는 도시의 목사를 겸하게 되기 때문에 공주 목사도 충청 관찰사가 겸임하게 된다. 그런데 관찰사는 충청의 각 지방을 순회하며 지방 관리의 업무 추진을 관찰하고 독려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에 자주 공주를 비우게 된다. 이에 따라 공주의 행정은 하부기관인 판관이 전담했고 판관의 집무처가 동원, 즉 공주하문이고 그 위치는 구 도립의료원 일대에서 서양에 자리 잡고 있었다. 중요한 관하로는 해의당, 작청, 장청, 장방, 군기고, 의생방, 형방청, 향청, 호적창고 등이 있어 옛날 도립의료원 부지 이외에 구 제1은행 자리까지 넓게 차지하고 있어 봉황상 밑에 가면 건물과 함께 관아의 고을을 이루어 마주보고 있었다. 당시 공주목은 26개의 면으로 현 공주시에다 대전의 일부 지역까지 포함된 넓은 지역이었고 집이 약 17,000호의 인구가 약 5만 5천여 명이었다. 교육 도시로서의 공주, 백제시대. 공주 분지는 촬영산맥과 계룡산지를 가로지르는 금강물이 꾸물꾸물 흘러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촬영산맥은 공주의 약 40km 북방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중부지방과의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계룡산은 공주의 동남쪽에 위치하여 논산시, 공주시에 걸쳐 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금강은 이 두 산지 사이에 단층곡을 따라 황해로 흐르는데 이 유역은 1964년 발견된 석장리와 같은 구석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비류왕 9년조에 보면 왕이 사자를 보내면서 백성들의 괴로움을 위문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3석씩 하사했다는 기록이나 삼국유사의 상덕효행을 비롯하여 삼국사기 의자왕조의 효제를 해동증자라 칭송한 사례, 계백장군의 충절, 성춘과 흥수의 층간 등은 모두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삼국사기 열전, 도미조에 나오는 백제 여인의 정절도 유교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공주가 이제 역사도시 고려 교육도시의 공주로서 설명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공주에 살면서 이렇게 공주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서원 명칭, 충현서원, 별사, 도산서원, 부용당영당, 창강서원, 명탄서원, 서원, 서당.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됐을 때 더 자세하게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당 윤여헌의 공주 이야기. 노인이 한 분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아프리카의 현자 아마투 함바테바는 1962년 유네스코 연설에서 이렇게 외쳤다. 노인의 죽음으로 끊어지는 전통 문화와 토착 지식의 상실이 안타까워한 말이다. 우리 공주에도 큰 도서관 같은 어른이 계신데 바로 윤여헌 교수님이다. 공주의 식자층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건강하실 때 공주에 관한 전통과 지식, 지혜를 잘 이어받자고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부분이고요. 좋은 책인 거, 역사적 사료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